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ve.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미국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전체적인 시황과 소식, 그리고 중국과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소식도 있고, TQ와 속슬 6%의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추세에 관한 것과 제 계좌 현황,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적인 제주 이야기 잠깐 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길어지면 잘라서 내일 마저 할게요. 먼저 시황을 보면 어제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주가 걱정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나쁜 소식은 없어서 큰 하락은 안 보입니다. 한 가지 있네요. 암호화폐 쪽 이야기 드렸던 미국의 코인 거래소 FTX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코인 쪽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시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이 연속으로 1.88%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속슬은 자그만치 2일간 40%라는 상승을 했는데, 아니 이게 코인이야? 말이 40%지 ETF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제 계좌를 보시면 우선 단기 투자 계좌는 속슬이 43.67%가 올랐습니다. 6%는 단기 투자를 잘 안 해서 조금밖에 없지만 속슬만 이거 분할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획을 변경을 할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계획대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오면 분할 매도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의 탐욕적인 마음을 담아두는 두 번째 계좌, 장기 투자하는 계좌죠. 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벌써 속슬이 40%가 됐고 TQ가 그러니까 나스닥이 너무 안 올라오는 상태라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속슬은 제가 속슬 비중 늘린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매수만 했어도 40% 이상은 폭등을 했을 텐데 저도 들어가 있던 게 있어서 많이는 추가 매수를 안 한 상황이죠. 그리고 저의 욕심을 담는 1000만원으로 시작하기 계좌, 이때 만약에 같이 하셨으면 20%의 수익이 생기셨을 거고 이건 속슬이 60%가 됐습니다. 속슬 비중이 이건 낮은데 이거는 다른 계좌들에 추가 매수를 해서 별로 안 올랐고 TQ를 이 계좌에 추가 매수를 했죠. 처음에는 단일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하락장이 다시 와서 레버리지로 변경을 하고 속슬 TQ 6%의 비율을 1대1대1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주식의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투자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속슬이 1, TQ가 2, 6%가 2.5 정도 그렇게 되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투자 중에 비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계좌 통틀어서 속슬이 1.5, TQ가 2, 6%가 0.5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계좌는 오늘까지만 보여드릴까 하는데 큰 변화가 생기면 다시 보여드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양전 상태를 계속 보여드리면 이게 자랑하는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으시죠? 아니면 의견 주시면 표현을 안 하면 제가 모르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댓글 주시면 또 하라는 대로 전 잘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했죠.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100원이 넘게 며칠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덕분에 계좌의 상승률을 3% 넘게 상쇄를 시켰죠. 이건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그래도 올랐으니 봐줘야겠죠. 보시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거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고 지금 왜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죠. 정부도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 환율이 1,500원 갈 거라고 거의 대부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니까 다시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이래서 저는 대부분 안 듣는다고 말하는 거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들을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이 들으면 본인의 판단 능력만 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외국인이 코스피를 엄청나게 사고 있죠. 딱 그 시기 11월 4일부터 환율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증시를 올려서 이제 상승장인가 보다 그러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팔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때쯤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코스피를 예를 든 거지 달러의 방향성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때문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시기는 맞고, 이럴수록 아직은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좀 많이 했나?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중국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7+3에서 5+3으로 단축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로 코로나 규제를 완화하고 봉쇄가 풀리면 풀릴수록 중국이 소비 물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텐데, 인플레이션이 짧은 기간 확 올라갈 수 있겠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의 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를 할 거고, 이게 참 복잡합니다. 어제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평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이죠. 이게 영상이 길어져서 긴 영상 별로 안 좋아들 하시니까 나머지는 내일 이야기 드릴게요.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휴일 잘 보내시고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